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잘 계셨나요? 네, 영재원TV 운영하고 있는 전진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근데 저희 학원 대치 MSG 영재교육에 나와서 6월달에 약속했던 초등과학반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들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다면 과감하게 지금 지르세요. 네, 근데 뭘 질러야 되는지. 근데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쓰기는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조금 학년이 높기는 하지만 4학년까지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관심 가지고 여기 잠깐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중등과학반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오픈을 했고 두 번째 반 오픈한다고 이게 딱 블로그에 글이 올라갔는데 진짜 10분도 안 돼서 신청자 3명이 들어온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블로그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을 저만 주지 마시고요.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날 확장 이전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또 나와서 어머님 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새로운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좀 치시면서 보시면 더 흥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엮어져 나가는 이 대치 MSG 영재 교육의 성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병행 수업을 초등과정에서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초등과학반 줌으로 진행하는데 현장 수업은 안 되나요? 되죠? 돼요. 현장에 오시면 더 좋죠. 그 대신 정원 6명은 꿋꿋하게 지킨다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수업을 갖다가 들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학시험 있냐고요? 근데 지금은 입학시험을 갖다가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입학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개강하느냐? 그게 또 우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6월 6일 화요일과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또 우리가 놀러 가신다고 계획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6월 6일 날 저희 영재원TV 라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쉬는 날 저는 특별하게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라방도 지금 개설했기 때문에 혹시 그 라방의 이름 아시나요? 공부 안 하셨죠? 유라설. 그러니까 그 유라설도 하는데, 부모님, 만약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녁 때, 오후 때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1회차 수업에 대한 부분에 참여 못 하신다고 하면, 6월 13일, 그 다음 2주차부터 수업을 참여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수업에 대한 영상을 바로 동영상으로 녹화,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 번 정도는 그런 동영상 수업에 대한 부분들로 맛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초등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왜 3A와 4A냐? 라고 한다면 3학년과 4학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한 거죠. 그런데 꼭 3학년, 4학년에 대한 이 고집을 할 수는 없어요. 3, 4학년이 비슷한 형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가 서로 화요일과 수요일로 지금 해놨지만 만약에 수요일날 4학년이 화요일날 시간이 맞는다면 화요일날 수업을 갖다 신청해서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5학년들은 안 돼요. 그리고 2학년들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학년이 섞였을 때 언어적인 부분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히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 4학년 정도에 대한 이 부분들로 편차를 갖다 구성해서 개강하는 반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하시라고? 지르세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서 수업 정원 몇 명이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6명이라고. 온라인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화면의 구성상 관리하기 좋은 인원수는 제 화면까지 포함해서 딱 3명입니다. 그래서 현장 3명, 온라인 3명 딱 이렇게 우리가 뭉쳐지면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때 부모님들께서 정말 걱정하시는 건 집중 못할까 봐 그러시는데 화면 절대 꺼놓지 못합니다. 만약에 화면을 꺼놓는 경우에는 화면을 켜도록 하고 화면을 너무 꺼놓는 거에 대한 의식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줌 수업 권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대면해서 저하고 수업하는 게 예인데 화면을 꺼놓고 제가 마치 암흑에다가 이렇게 소리 질러대고 있는 것처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줌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교재는 어떤 교재로 살 것이냐. 근데 교재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교재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고, 수업 교재는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영재교육원에 특화되어진 부분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의 8개 단원씩을 6개 단원으로 압축시켜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총 4가지 영역으로 지금 마련을 했고요. 지금의 권수는 8권이지만 추후에는 각각 영역별 한 권씩으로 압축해서 다시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의 사진들도 실제 사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촬영을 해서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지들을 갖다 만들어서 제가 직접 넣은 것들이라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녹아있는 교재들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이나 또는 광주 지역에서 이 교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각종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진학을 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으로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나? 아니 이게 교과인가요? 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교과만 가지고 과학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생각을 하세요? 실험만 가지고 과학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의 읽을 거리와 이 교과에 대한 어떤 스킨십 정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초등교과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아주 죽여 이러면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죠. 가볍게 아주 시험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만큼 시험에 자신감 뿜뿜 할 수 있게끔 가볍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다형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아이가 시험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쉽게 하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 다지는 괄호넣기 문제나 이런 형태로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처음에는 괄호넣기 문제 어려워하다가도 오지 선다형 문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쉽게 풀어 내려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맛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셔야죠. 그러니까 지르세요. 우리 본부장님 완전 좋아요. 지금 지르세요. 막 꽂혔어.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과 종료가 언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3시간 개념 수업만 했을 때는 한 8개월 안쪽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수업은 무리가 없는 수업으로 계획을 해서 2시간씩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시간씩 진행되어지는 부분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주에 한 번씩 1회씩 해서 딱 1년 56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수업은 기본과 심화이기 때문에 초등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놓고 보면 중등교과 30%가 심화로 들어가서 중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부터 물리 영역의 무게재기와 속도, 전기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딱 1년의 과정이 끝나고요. 중간에 이렇게 실험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월 초에 보내드리게 되어지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험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기적이죠. 줌 수업하려면 이 정도 준비는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영재원 대비 어떻게 할 건가? 일단은 이 초등교과에 대한 수업이 끝나야 하고요. 초등교과 수업이 끝난 후에 영재원 대비는 진행이 됩니다. 끝나면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6, 7, 8, 9에 영재원 수업 대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 전람회나 아니면 과학 보고서 쓰는 요령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특강으로 또 전환되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진행하면서 중학교 1, 2학년이 됐을 때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가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실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말 단단하고 내공이 정말 깊은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길들을 다 닦아가지고 쓸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에게 가죠. 왜? 애가 커도요. 어머님 아버님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청소처럼 이렇게 깨끗이 길 닦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실 건가요? 안 그럴 거면 지금 초등과학부터 초등학교 학생일 때 그런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그릇의 크기의 수업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적셔서 아이가 수업의 흐름을 타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초등부터 중등에 대한 수업에 대한 흐름들을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교과 70%, 중등교과 심화학습으로 30%. 자, 그러면 중등 몇 번 반복되죠? 한 번. 중등의 기본과 심화를 갖다가 하게 되면 2번, 3번 반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고등교과 갔을 때 정말 즐겁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이유 너무 쉽거든요. 절대 고등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에 대한 뼈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초등과 중등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있을 때까지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매우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 자녀가, 아버님 자녀가 고등학교 선행한다고 어깨에다가 뿜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탔을 때 정말 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어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과학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 초등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각각 3개월씩 진행이 되고 각각의 6개 단원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학습으로 이어질 때 밴드를 이용한 학습이 관리가 되고요. 일단 수업 영상 부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시키는 것처럼 모든 수업의 영상들은 부모님들에게 공개가 되어지고 그 부분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판서 책 하나 찍어서 그 부분 그대로 올린 거를 또 내용적인 부분에 피드백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지금 초등과학 화학 부분에서 우리가 숙제와 단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지가 되고 녹화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녹화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체로 학습에 대한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판서 그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실험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실험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영상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판서와 함께 올라갈 때 직접 수업한 강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타이핑 쳐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검증되어진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용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좀 힘들죠. 왜냐면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학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겪어오면서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고뇌가 많냐? 테스트를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열심히 잘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문제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그 세 글자의 단어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각기 제각기 반응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갖다가 유형, 주제별로 테스트를 나뉘어 보는데 일단 시험에 치중하는 것보다 전 시간에 복습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초등과학 오픈하는 것 말씀드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이 드리고 교재 구성 어떻게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6월 6일 화요일과 6월 7일 수요일 날 부모님들의 관심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